폐암 환자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식단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식단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나로 건강토크 진행을 맡고 있는 대표원장 양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폐암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나눠주실 저희 병원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화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그 폐암이 왜 발생을 할까요? 폐암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다들 아시는 흡연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대기오염, 직업, 유전적 요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섬유화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과거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그럼 원장님, 그 폐암 환자분들이 피해야 될 것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흡연 이런 건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폐암이라고 해서 다른 암과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피해야 되고요. 단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과일음료, 착즙음료, 탄산음료, 과일청, 과자 등 가공식품, 튀기거나 태운 음식 등은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고 수면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한암학회에서 권장하는 7가지 암 예방 수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를 피우지 말라. 두 번째, 지방과 칼로리를 제한하라. 세 번째, 과도한 양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라. 네 번째, 너무 짜고 맵거나 불에 직접 태운 음식을 삼가한다. 다섯 번째, 과일, 채소 및 곡물류를 충분히 섭취하라. 여섯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되 무리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 입니다. 흡연 같은 경우에는 폐암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좀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 밖에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암 환자분들께 적용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폐암 환자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식단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식단을 짜는 게 좋을까요? 본병원에서 받는 표준 치료를 하고 있을 때와 표준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가 다릅니다. 암 환자들에게 어떤 음식이 좋지 않고 등등의 얘기들이 많은데요.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 중일 때는 가리는 것 없이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 부작용으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일단은 체력을 회복하고 손상된 일반 세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는 음식이라면 가리지 말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식단에 대해서는 시중에 워낙 다양하고 좋은 책들이 많고 유튜브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단에 대한 큰 원칙들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음료나 착즙음료, 탄산음료, 과일청, 과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양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와 고구마와 같은 전문성 야채 이외의 야채, 그리고 과일은 폐암의 발병을 다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콩이나 두부의 섭취는 비흡연자의 폐암 위험률을 34%가량 낮춘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공식품을 피합니다. 네 번째로, 육류, 생선,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치료 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적색육 같은 경우에는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생선이나 가금류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 고구마 이외의 야채와 아니면 콩이나 이런 과일들이 폐암 발병률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었군요. 사실 식사가 암 환자분들께 다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특히나 이제 폐암 환자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식단을 짜시면 더더욱 좋겠네요. 폐암은 이제 숨을 쉬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기 좋고 이런 곳에서 있으면은 뭔가 이제 폐암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이 폐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좋은 자연 환경은 좋은 공기를 공급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면역력도 좋아지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의 거리가 먼 것이 크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본병원에서의 표준 치료가 끝나면 암세포의 추적 관찰을 위해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또한 항암이나 방사선 이후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도 있어서 산속이나 시골에 계신다면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자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네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폐암 환자분들께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방사선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폐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에는 보통 식도염이나 피부염, 무기력, 피로,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 후에는 6개월까지 방사선 치료에 의한 폐렴이나 폐섬유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각각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줄이는 데는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챔버라고 하는 고압산소 치료기 안에서 기압을 높이고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인데요.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여 방사선 치료로 인한 손상된 건강한 조직세포의 회복을 촉진하며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나는 궤양이나 섬유화, 피부염, 통증 등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입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는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제 모든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가 이제 이런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네, 암 환자분들은 사실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분들께 이제 면역력이 사실 중요할 텐데 이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암세포를 포함해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될수록 암세포를 식별하고 제거를 더 잘할 수 있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때도 시너지 효과가 나고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덜합니다. 그리고 암이 관해된 이후에도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면역력을 올리는 데는 기본적으로 고단백,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의 방법이 있겠고요. 지난 영상들에서도 소개했었던 면역 치료를 통해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역 치료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암이나 종양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 치료 및 전이재발 방지에 도움을 주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또 예전 영상을 또 많이 찍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예전 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찍어놨던 이 면역 치료에 관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대표원장 양승구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